여기까지가요. 그러니까 이제 406페이지까지가 공인중개사 법령인데 여기에서 30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다 나와요. 30문제가 여기서 나오니까. 예. 여기 지금까지 본 데에서 30문제가 나온다고. 30문제가. 예. 이제 그렇죠. 거의 대부분 다 여기에서 다 출제돼요. 그럼 여기까지 본 것 중에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예. 어려운 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서는 다 맞춰야 돼. 여기까지는 일단 다 맞추고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여기 배우는 내용은 양이 되게 많잖아요. 양이 되게 많은데 10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뭐랄까요, 좀 그 범위는 많은데 예, 출제되는 어떤 비중이 이렇게 높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뭐 똑같이 수준으로 내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조금 좀 어렵게 느껴져. 왜냐면 이것들은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략은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여기까지 해서, 즉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나오는 30문제를 다 맞춘다고 해야 돼. 전략 자체를.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나오는 10문제 중에서 몇 개 정도는 맞춘다고 생각해야 돼. 반 정도는 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몇 개를 맞추는 거야? 35개 정도 맞춘다고 생각하고 전략을 가져가시면 돼. 예, 그러면 35개 맞추면 점수로 몇 점이냐면 87.5점이야. 예, 그럼 87.5점 정도 맞아야 대충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예, 대충 잘할 수 있다. 근데 거기서 하나 정도 더 맞으면 90점 맞으면 잘한 거고, 아주 잘한 거고, 하나 더 틀려서 85점 맞으면 좀 못한 거야. 왜냐면 87.5점 정도 맞아야 대충 한 거라고, 이렇게 대충.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파트 2로 가는데, 이 파트 2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전체 몇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냐면, 5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407페이지를 좀 잠깐 놓고 보시는 거야. 407페이지. 5개 장 맞죠? 그죠? 예, 근데 거기에서 2장이 좀 중요해. 2장에서 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중요하고 3장 하나, 4장 하나 이렇게 나와요. 2장 2개, 3장 하나, 4장 하나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지난 우리 28회 시험에는 그렇게 나와서 2개, 하나. 예, 올해는 조금 패턴을 바꾼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2장에서 하나, 3장에서 하나, 4장에서 2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패턴을 그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대개 2, 3, 4장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편 전체에서는 5개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1장에 총칙이 있는데 총칙에서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한 개관을 간단하게 좀 보고 가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실거래가를 신고하게끔 만드는 제도예요. 자, 무슨 가격을요? 실거래가. 예, 실거래가를 신고하게끔 만드는 제도인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 제도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뭐가 되게 관행적으로 많았었어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단절시키려고 도입한 제도가 바로 뭐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요. 이걸 도입해서 어떻게 업다운 계약서를 막으려고 했냐. 어떤 기술적으로 본다면 신고한 가격을 이제 그 등기부 있잖아요. 등기부 갑구에 이제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우측 끝에 보면 이제 권리자 적고 기타 사항란을 이렇게 적는 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권리자가 누구고 주소 뭐고 뭐 주민등록번호 뭐고 이렇게 적는데 그 밑에다가 취득 원가라고 해서 이걸 실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나중에 팔을 거를 생각해서 다운 계약서를 뭐 하는 게 유리하게 바뀌어버린 거야. 안 쓰는 게 좋게 바뀐 거야, 제도가. 그래서 다운 계약서는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뭐가 조금 있을 정도야. 업계약서가 오히려 있을 정도지 다운 계약서는 많이 이제 줄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특히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다운 계약서는 지금은 이제 못 써. 아파트 같은 거 다운 계약서 쓰려면
개공들이 이제 위험 부담이 이제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금전을 또 요구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써주겠어. 그 상당한 금전이라고 하면 뭐 한 3년 연봉 이 정도. 그렇지 않으면 써줄 이유가 없잖아. 걸리면 나 등록 취소 먹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이 돼버린 거야. 다운 계약서를 써주는 게. 그리고 이제 밑에 그 도입 취지는 그렇고, 뭐 이제 법률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이제 신고 제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법률을 만들어서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 법이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럼 거기 이제 제목에 다시 올라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라는 말이 있죠. 거기 등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하나 해 주시고요. 그 등에는 이런 것도 들어가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허가를 받는 것과 신고를 하는 제도도 있고요. 토지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허가를 받는 것도 있는데 이런 제도들을 다 모아서 등자에다가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제도도 다 포함시켰고 또 옛날에 공법에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토지거래 허가 제도도 이제 이쪽 제도로 편입시켜서 어떤 이제 제도가 좀 이렇게 갖추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제도로.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409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구성이 있고 밑에 이제 성격이 있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절차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그죠? 뭐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해 주실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무슨 법? 절차법. 그래서 다 절차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뭐 실제법이 아니고 절차. 뭐 그러니까 신고 이렇게 해라. 허가 이렇게 받아라. 절차만 잘 알고 계시면 특별히 뭐 어려울 만한 건 없는데 문제는 조금 양이 좀 돼. 양이 좀 있어서 그렇고 나머지 뭐 특별히 어려울 만한 건 없습니다. 뒷장 넘기시고 410페이지 재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한번 가볼게요. 일단 재정 목적을 한번 읽어보는데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뭔가 정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법에서 중요한 재정 목적은 뭘까요? 건전하고 투명한 거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법이 건전하고 투명하겠지 뭐 불건전하고 불투명하지 않겠잖아요. 법을 불투명하면 했잖아. 국민 경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이제 다 쓰는 말이야. 모든 법에. 응? 그렇죠.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만들었어? 신고와 허가에 대해서 정하려고 만든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할게요. 자, 다시 이 법을 왜 만들었다고? 신고랑 허가에 대해서 정하려고. 뭐 이렇게 신고해, 이렇게 허가 받아, 뭐 이런 거를 정하려고 만든 거예요. 자, 밑에 내려오시면 용어의 정의로 한번 내려가 보는데 이 법에서는요, 또 용어가 몇 개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이 부동산을 민법이라고 하는 법에서도 부동산의 정의를 내리죠. 자, 민법에서 부동산 뭐라고 하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법에서는 좀 다르게 정의해. 뭐라고 정의하냐면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정의해요.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할게요.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부동산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법마다 부동산의 정의가 다르다는 거야. 법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등이라는 말을 등자 하나 더 붙였잖아요. 그건 뭐냐면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또는 건축물, 그렇죠? 그거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만 잡으시고요. 위로 빼볼까요? 그 권리에는 이런 게 있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것들이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분양권, 입주권. 자, 분양권은 뭐 이런 게 분양권이야. 우리가 통장 넣어서 이제 그 당첨되잖아요. 뭐 어느 지역에 요 근처에 우리 분양하는 거 있어요? 분양하는 지역?
분양하는데, 여기 뭐 신규 분양하는데 이 강동에 없어? 하남? 하남에 뭐? 포일지구? 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면 하남의 포일지구에다가 통장을 넣어서 신청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당첨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당첨이 되면 뭐 할 거예요? 계약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 건설회사하고 그 계약해 놓은 권리를 뭐라 그래? 분양권이라 그래. 분양권. 네. 자, 이 강동에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동네 있어 없어요? 어디 있어? 둔촌? 네. 둔촌 주공 아파트? 아, 거기 해요? 언제? 아, 끝났어? 그러면 거기는 재건축이야, 재개발이야? 재건축이지. 원래 옛날 집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리, 그걸 뭐라 그래? 그건 입주권이라 그래. 새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남에다가 우리 청약통장 넣어서 권리 하나가 생기면 그건 뭐? 분양권. 그러니까 새 집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의 권리를 분양권. 헌집 주고 새 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 입주권.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돼. 예, 그러면 우리 세법으로 구분하면 이게 좀 다른 게 분양권은 집이 있는 걸로 본다, 집이 없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봐. 세법성으로 보면. 왜? 집이 아직 아니니까. 그리고 미등기 전매가 가능하잖아. 그죠? 원래 분양권, 서울은 안 되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이 없는 걸로 봐. 근데 입주권은 집이 있는 걸로 봐. 헌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또 해도 되고요. 완전 다른 개념이야. 그런 것도, 즉 분양권, 입주권도 부동산 등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래 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는 얘기야.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른 거 신고하지 않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했죠. 거기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그 말은 중요한 말인데, 그러면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네, 그게 중요해. 외국 사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한국 사람만 하나? 아니에요. 누구도 해야 돼? 외국 사람도 당연히 하는 거야. 한국 사람이 하면 외국인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일단 개념 잡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414페이지 가시면 2장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가 이제 2006년도에 1월 1일 날 시행되는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해 연도에 회차 시험이 18회야. 그 18회 시험부터 작년 28회 시험까지 단 한 차례 빠짐없이 계속 나왔는데, 중요한 건 한 문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문제씩 나왔겠어? 2문제 이상씩. 그래서 2개, 3개, 2개, 3개, 2개, 3개 계속 나온다. 지난 28회 시험에서도 2문제가 나왔던 그런 파트고, 여기는 출제하는 거리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해서 이제 개관에서 하나 나올 거예요. 개관.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 신고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 하나 나오고, 이제 어디로 좀 잠깐만 가볼 거냐면요. 422페이지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422페이지. 그 422페이지에 보면 봐도 막 좀 딱 질리는 거 하나 있지? 거기서 하나 나와. 그러니까 뭐에서 나온다는 거야? 신고서에서. 무조건 나와야 돼, 여기서는. 신고서. 해서 이제 이게 봐도 지겹잖아,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거를 이제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개관에서 하나, 신고서에서 하나. 그러면 우리 실무하는 개공들은 이거 쉬워? 네, 왜냐면 매일같이 신고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매일같이 신고를 안 해보니까 어려운 거야. 해서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건,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요. 작년에는 제가 이거 정확하게 어디서 나올 거라고 찍어 드렸는데, 올해도 찍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찍어 드릴 거야. 왜 지금은 안 찍어? 예, 그래서 안 돼. 나중에 시험을 임박하면 이제 찍어 드릴 건데, 거기서 늘 나와. 제가 찍어 드리는 데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거의 이제 말하자면 보여줘. 그러니까 출제할 거리를 항상 보여줘. 이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리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개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414페이지 한번 오신 다음에 조문을 좀 읽어볼게요. 이 조문이 좀 중요한 게 좀 몇 개 있거든. 여기는 3조 1항인데 질문. 지금 보는 법은 무슨 법? 이게 공인중개사법 이제 아니야. 완전히 이제 그 생각은 이제 접고 보셔야 돼. 지금 보는 법은 무슨 법이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야.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고 지금 전혀 다른 법을 보고 있는 거예요. 1항 거래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할게요. 일단 중요한 거 하나 나왔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 안에 하래? 60일. 예,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부동산 거래 신고는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60일이래. 60일 안에 신고하래. 느낌은 어때요, 여러분? 적당한 것 같아? 아니면 굉장히 그 텀이 좀 길은 것 같아? 긴 것 같잖아, 60일. 바로바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 60일이나 시간을 주잖아, 그죠? 아무튼 그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실무에서 보면 계약하고 잔금을 주로 얼마 정도 잡죠? 보통 60일 잡아. 2달. 계약하고 잔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하고 또 맞물려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냐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신고 필증이 나오잖아. 그 신고 필증이 있어야 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대개는 계약하고 막바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날 많이 신고해. 등기하는 날.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대개는 60일 있다 등기하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잔금 치르고 나서 60일 안에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 좀 맞추려고 60일로 맞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신고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그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60일이라는 게 숫자가 2번 나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그래서 60일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지? 내자로? 등록관청. 근데 여기서는 등록관청이라고 안 부른대. 그러면 여기는 신고관청이라고 부른대. 여기도 채색 한번 해볼게요. 신고관청.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60일 안에 신고를 누구한테 하래? 신고관청이 하래. 신고관청이. 예. 만약에 여기 같으면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되겠어? 여기 이 지역 같으면 강동구청장한테 신고해라. 이런 얘기지. 그리고 마지막에 공동으로 신고해라 라고 했네. 공동으로. 그러니까 이 신고는 원칙적으로 공동신고야. 그러니까 매도 매수가 같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신고한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공사 한번 적어볼게요. 공사는 되게 여러 가지 공사가 있죠, 그죠? 그런 공사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합쳐서 국가 등이라고 해. 국가 등.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 누구? 아니, 의무자. 거래 당사자. 자, 원칙은 거래 당사자. 예외적 신고 의무자 누구? 국가 등.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일 수 있잖아. 그러면 국가 등이 신고하는 거야. 그럼 국가 등이랑 우리 사인이랑 같이 해.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해.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 거를 샀어, 내가. 국가 거를 내가 샀어. 국유재산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신고 누가 해야 돼? 국가가 하는 거야. 국가도 신고하라는 거야. 국가도. 그러니까 사인만 신고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고 대상 계약에는 뭐가 있냐면 첫째, 부동산 무슨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매매 계약 신고할 거고. 두 번째는 택지개발 촉진법이나 주택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자, 매매계약 채색해 주시고 공급계약 채색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3호에 보니까 다음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역시 매매계약. 아무튼 매매계약을 위에서 채색했으니까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할 거예요. 뭐하고?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면 뭐 한다고? 신고해야 돼. 그럼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점.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의 차이점. 매매는 매매하는 거야. 그러죠? 네. 자, 공급계약은 공급하는 거야.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정답이야.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새 거를 뭐라 그래? 새 차. 그 다음에 타던 차를 뭐야? 중고. 그러니까 중고가 거래되면 매매 계약이야. 중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를 최초로 받으면 공급 계약이야. 그 차이만 있어. 다시 매매하고 공급의 차이가 뭐라고? 중고하고 새 거하고 차이야. 그래서 공급은 새로 받는 거, 처음으로 받는 거, 그걸 공급 계약이라고 그래. 처음 최초 공급.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 계약은 등기를 하더라도 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최초로 공급받으니까. 근데 매매 계약은 중고를 사는 거니까 뭔 계약을 하게 되는 거야?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지. 2항 갈게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종, 그러니까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는 공동신고하라 그랬잖아. 아까. 그죠? 그런데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나 신고 안 해. 이렇게 이제 거부할 때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떻게 할 수 있대? 단독 신고할 수 있대. 그러니까 원칙 공동신고, 예외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3항이요. 중개사법 제2조 4호에 따른 개공이 같은 법 26조 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공이 계약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그럴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그 1항에도 불구하고 이랬으니까 누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지 아까? 거래 당사자나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공이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있으면 누가 무조건 신고하는 거네? 개공이 있으면 무조건 개공이 신고하는 거야. 개공이 있다? 그럼 무조건 개공이 신고하는 거야. 국가 필요 없어. 개공이 있으면 무조건 누가? 개공이. 예. 그 사망이 우선인 거야. 왜 우선이냐면 1항에도 불구하고 이랬으니까 사망이 우선이고,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개공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그죠? 예, 그러면 공동 중개했을 때는 같이 신고해라 이런 얘기 되겠네. 그렇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고 의무자 한번 정리해 볼게. 원칙 누구? 거래 당사자. 예외가 누구지? 국가 등이야. 근데 누가 있을 때는? 개공이 있을 때는 무조건 개공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대개의 경우에는 누가 신고하겠어요? 거의 한 90% 이상은 개공이 하겠지.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되게 중개 많이 해주니까. 사항에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즉 시장구조구청장이죠.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신고필증은 이따 뒤에서 잠깐 보여드릴 건데, 그 신고필증이 있어야 등기할 수 있어. 신고필증이 없으면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5항.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4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하면 뭐 의제. 신고하면 검인 의제. 예. 그걸 한번 써볼까요? 가로 한번 열고요. 검인 의제라고. 검인 의제. 검인 의제가 무슨 말일까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데, 검인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는데 받은 걸로 하겠대. 네, 그걸 검인 의제라고 해. 5항에다가 여러분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물론 위에 것도 중요한데 이 5항 자체가 시험에 좀 잘 나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하면 검인 의제? 신고하면 검인 의제. 그러면 신고 안 하면 검인 받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가령 교환 계약 같은 거 이런 건 검인을 받아야만 등기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415페이지 잠깐 보시면 거기 신고 대상 물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신고 대상 물건이 무슨 그 물건이 있나 한번 볼게요. 1번에 부동산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그 부동산에다가 여러분 채색 하나만 하시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내려가 보면 지위라는 말이 나와요. 지위 찾으셨나요? 예, 거기도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정리하면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공급계약, 그리고 지위의 매매계약인데,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것들을 지위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신 거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개관인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의무자부터 볼게요. 신고 의무자. 원칙 예외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은 누구죠? 거래 당사자. 그런데 거래 당사자 중 누구 있을 수 있죠? 국가 등이 거래 당사자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둘이 있을 때는 누가 신고하는 게 맞아? 국가 등이 우선순위야. 그렇죠? 얘가 원칙이긴 하지만 얘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대.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요. 누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 개공이 신고하는 경우가 예외야. 근데 우선순위를 한번 좀 정리해 볼게.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가 빠른 자가 누구야? 개공이야. 그래서 개공을 1번으로 해볼게요. 개공을 1번이야. 얘가 있으면 무조건 얘는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국가 등이 2번 우선순위야. 그 다음에 3번은 누구야? 거래 당사자. 그러면 당사자가 신고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시험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야? 사인 간에 누구 없이 개공 없이 매매했을 때 그때는 당사자가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개공이 개입됐으면 무조건 누가 신고해야 되고 개공이 신고해야 돼. 그러면 개공이 신고하면 얘네들은 안 해? 얘네들은 안 해. 개공만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신고 기한 체결일로부터 60일, 체결일부터 60일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럼 60일 넘어가면 제재 받겠네? 빨리 하면 그건 상관없어. 근데 60일 넘어가면 이제 불성실 신고 해서 500만 원 과태료 나중에 다시 배울 거고요. 신고 간청 했는데 자 신고 간청은 어디다 한다 그랬어? 시군구지? 시군구인데 뭐 소재지 관할하는? 사무소 아니면 물건? 물건 소재지.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에다가 신고할 거예요. 그렇죠? 시군구에다가 신고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고 대상 물건과 거래.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매매와 공급 계약. 이걸 신고해야 되고 지위의 매매 계약. 요렇게가 포인트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중요 4번. 부동산 무슨 계약? 매매. 그 다음에 공급 계약을 무조건 신고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이라는 건 어떤 걸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랬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모든 토지야? 네.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이야? 예외 없어. 모든 토지, 모든 건축물을 말하는 거야. 지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그 부동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취득할 수 있는 지위는 전부, 매매했을 때는 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이제 신고 사항으로 가는데, 올해는 여기서 좀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신고 사항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신고 사항을 잠깐 좀 보여드리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잠깐 가보시냐면 418페이지 41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거기 보면 신고 사항이 표로 하나 정리되어 있죠. 그죠? 근데 끝번호가 몇 번 나가 있나요? 9번 나갔지? 그러니까 신고 사항은 최대 몇 개? 9개가 되는 건데 이게 신고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져. 개수가.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한번 볼게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1번에 인적사항 들어가야 되고 2번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이런 언제 주고 받을 건지 다 신고해야 되고 3번에 기본적인 내용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4번에는
부동산의 종류가 뭔지, 그리고 5번의 실거래 가격, 5번의 실거래 가격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실거래 가격.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래. 그게 제일 중요하고, 6번에 보면 조달 계획인데, 이 6번의 조달 계획에다가 일단 채색해 주시고, 7번에 거래 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라고 했는데, 이걸 줄여서 입주 계획이라 그래. 그냥 입주 계획. 예.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입주 계획이라고 한번 쓸게요. 예. 자, 그렇게 하고요. 지금 몇 번하고 몇 번에 대해 지금 그런 표시를 했냐면 6번하고 7번에 지금 여러분 그런 표시를 했잖아요. 그치? 예, 그런데 앞장을 이제 잠깐 넘겨보세요. 417페이지. 거기 이제, 하단에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두 번째 줄 다만에서부터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 건데 채색을 좀 해주세요. 다만. 6번과 7번인, 우리 아까 6번, 7번 봤지? 6번, 7번이 뭐냐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야.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거래가가 얼마 이상일 때 3억 원 이상까지만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실거래가 얼마 이상이요? 3억 이상일 때 3억 이상. 자,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뒷장 가시면 6번하고 7번을 왼쪽으로 묶어볼게요. 자, 6번하고 7번을 왼쪽 묶고 그 6번, 7번은 조건이 있어. 어느 지역에서?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얼마 이상? 3억 이상. 그걸 써주세요. 투기과열 지구 내 3억 이상. 그리고 주택만이에요. 그렇죠? 뭐만이요? 주택. 토지는 그런 거 필요 없단 말이야. 주택만. 그러니까 조건은 엄밀히 따지면 3개가 되는 거야. 첫째, 투기과열 지구 안에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의 주택만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한다. 이렇게 개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 신고해야 되고 9번은 뭐냐면 개공이 있을 때 개공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개공의 상호라든지 전화번호, 소재지 뭐 이런 거를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유동적인 거를 한번 좀 판단을 해볼게요. 유동적인 거. 그러니까 신고사항이 빠질 수도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몇 번은 빠질 수도 있어. 6번, 7번, 9번까지 유동적이야. 그죠? 6번, 7번, 9번까지는 유동적인 겁니다. 이해됐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잠깐 볼게요. 신고사항은 두 가지로 나눠야 돼.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때와, 그쵸? 개공이 신고할 때가 달라요. 그치? 네, 자, 그러면 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신고사항이 몇 개에서 몇 개까지 있을 수 있을까? 응? 당사자가 신고한다고 했을 때 6개에서 8개 사이가 되겠지, 그치? 네. 그렇죠? 예. 6개에서 8개 차이가 되겠지? 그러면, 8개는 뭐가 2개 더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안에 3억 원 이상 주택일 경우에 뭐,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까지 들어간 거야. 그럼 2개가 여기는 빠진 거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개공이 신고할 때는 7개에서 9개 사이가 되겠지. 그렇죠? 예. 여기도 2개는 그거야.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공이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되지? 그런데 좀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건데 개공이 입주 계획을 어떻게 알아? 물어봐서 이제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9개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누가 누구한테? 매수한 사람이 누구한테? 개공한테 자료를 줘야 돼. 매수인이 누구한테? 개공한테 자료를 줘야 돼. 뭐하고?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주는 거야. 안 주면? 응? 안 주면 자 1번 신고를 못한다. 안 준 대로 신고한다.
안 준 대로 신고하면 돼.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2개는 신고 따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매수인이 누구한테? 개공한테 줘야 돼. 그래야 이걸 신고할 수 있겠지. 그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데 이게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이게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여기에서 예상이에요. 모의고사도 여기에서 많이 내볼 생각이야. 예, 요거 좀 신고 사항 잘 알고 계시라고. 예,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하셨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좀 몇 개만 볼 건데 418페이지를 가다 보면 신고 절차 해가지고 신고 방법이 있는데 그 신고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디에 가서 신고하면 될까요? 신고관청에 가서. 그런 걸 방문 신고라고 해. 방문 신고. 그런데 우리 이제 어떤 방법도 있냐면 우리 419페이지 위에서 2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 나오네요. 그게 아니고 중간 정도 밑에 내려오시면 이런 말, 양가로 4번 내려오겠습니다. 419페이지 양가로 4번에 보면 그 제목만 읽어볼게요.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의 신고 간주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대. 뭐하고 뭐가 있다는 거야. 방문해서 신고하는 거하고 방문 신고. 예.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는 거를 전자적 신고라고 해요. 그러면 방문 신고할 때는 뭐를 써서 가야 되겠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신고서 써가야 돼. 그렇지? 예. 근데 전자적 신고는 입력하는 거야. 그럼 뭐가 쉽겠어요? 입력하는 게 훨씬 쉽겠지. 그래서 거의 99.99%는 다 입력해.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입력하기가 매우 어려워. 저도 이걸 한 번 입력을 해봤는데 아주 까다롭더라고. 이제 뭐를 적는지 잘 모르겠어. 복잡해. 그리고 화면이 되게 여러 화면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누가 아니면 조금 하기는 쉽지 않아. 개공이 아니면 하기는 좀 쉽지 않아. 저 개인적으로는 더 어렵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저 당사자들은 못하게. 왜요? 그래야 이제 개공을 통해서 하지. 이런 거는 뭐하게 하는 게 좋아. 아주 복잡해. 어렵게. 이렇게. 일반인은 못하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든 결과는 동일한 거예요. 뭐가 동일하냐면 확인해보고 뭘 줄 거야? 신고 필증을 줄 건데 이거는 신고 필증을 관청에서 출력을 해서 줘. 돈 받고 무료로. 이건 무료야. 이건 무료. 이거 왜 무료냐면 이걸 의무라고 해놓고 돈을 받으면 세금이랑 똑같잖아. 이거는 무료로 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집에서 뽑는 거야. 프린트로. 그럼 이거는 내가 가서 신고 필증을 받아오는 거고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출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되시면 돼요. 그럼 처리는 바로바로 되겠어요?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겠어? 바로바로 돼. 엔터키 치면 바로 나와. 그러니까 입력만 제대로 되면. 그래서 이것도 관청에서 이제 입력을 해서 쓴 대로 이제 공무원이 입력을 해주고 이상 없으면 바로 출력. 이것도 바로 출력. 집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나오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앞으로 잠깐 좀 넘어오시면 416페이지 잠깐 오시고 5번에 타 법령 제도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뭐는 아까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거민 의제. 그래서 거기 2번째 줄에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에다가 다시 한번 채색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것과 농지법상 농취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공법 시간에서 배우는 건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농취증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 첫 줄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한 번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건 어디 가서 받는 걸까요?
농취증. 아직 안 배우셨나? 시, 구, 읍, 면에 가서 받아요. 이거 좀 중요해. 시구, 읍, 면에 가서 받는다고. 자, 농취증은 어디 가서 받는다고? 시구, 읍면에 가서 받아. 근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에 가서 해? 시군구. 관청이 다르잖아? 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의자나 면제되지 않아. 다시 관청이 달라서 상호 의자나 면제되지 않아. 그 얘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농취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농취증을 받아도 신고해야 되고 반대로 신고를 해야도 뭐는 해야 돼. 농취증은 필요해. 아무 상관성이 없다는 거야. 전혀 별개의 제도라고 생각하시고 토지거래 허가 제도하고도 아무 상관성이 없어. 왜 아무런 상관성이 없냐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요. 사전에 허가를 받는 거야. 자, 다시 토지거래 허가제는 언제? 사전에. 근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 사후에 하잖아. 그러니까 아무 상관성이 없는 거야. 그럼 정리하면 뭐를 받았어도 뭐는 해라? 허가를 받았어도 신고는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무관한 제도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예,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 주실 거고요. 이제 4번을 좀 한번 가보는데 4번은 제가 칠판에 한번 좀 잠깐 적어봐 드릴 건데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신고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예, 여기에 이제 거래 당사자 안에 외국인이 들어가거든요. 예, 여기에 외국인 들어가는데 이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좀 정리할 건데 외국 사람만 특별히 신고하는 게 또 있어. 한국 사람은 안 하는 신고. 그걸 면제할 거야. 그래서 외국인 취득 신고는 면제해줘요. 요게 좀 중요해. 요거. 예.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도 무슨 신고를 해야 돼?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야? 부동산 거래 신고. 정확하게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외국인도 며칠 안에? 60일 안에. 그러면 외국인만 하는 신고가 있어. 그러니까 외국인에만 하는 거. 한국 사람 안 하는 거야. 외국인만 하는 신고는 면제해 줄 거야. 그렇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국인도 무슨 신고하면 되겠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뭔 신고는 안 해. 외국인만 하는 취득 신고는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거를 만약에 면제를 안 해주면 두 번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잖아. 번거로우니까 이걸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취득 신고는 안 한다고.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두 번 신고를 하진 않는 거야.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취득 신고는 면제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장을 넘겨 볼게요. 예, 신고하는 사항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419페이지 하다 보면 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신고 방법이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안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은 뭐하고 뭐만 들어가면 돼?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뭐 요것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신고할 때 외국인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아니 외국인이라네.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개공한테 제공해야 된다 그랬지? 근데 그걸 언제까지 제공해야 되냐면 420페이지 맨 위에 가보면 420페이지 맨 위에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이제 개공일 거 아니야. 이한테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안에 50일 이내에 거기다 채색 하나 해주시고 50일 내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이런 거를 제공해줘야 돼. 그래야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거를 50일이라고 한 이유는 왜 50일이라고 한 거야? 60일 안에 해야 되니까 열흘 전에는 줘야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 주제에 보니까 대리인에 의한 신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대리. 신고를 꼭 본인만 해야 돼? 대리인이 가도 되겠어? 대리인이 가도 상관은 없어요. 누가 하면 뭔 상관이 있겠어? 그지? 어차피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의 효과가 누구에게 미쳐? 본인에게 미치니까 뭐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큰 중요한 건 아닌데 양가로 2번의 제목이 개공의 대리인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거 이제 좀 중요한데 그거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칠판 잠깐 봐주시고
개공의 신고 대리. 이거는 누구만 가능하냐면 원래 개공의 신고는 누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개공이. 근데 개공이 바쁠 수 있잖아. 그럼 누구를 보내면 되겠어? 소공을. 예, 그래서 only 소공만 돼. 예, 소공만 돼요. 소공만 가능하다. 그럼 누구는 안 된다는 얘기야. 중개보조원은 안 돼. 그렇죠? 예. 그러면 소공이 개공의 신고를 대리하러 갈 때 뭐 가져가야 되겠어요? 응? 위임장 필요 없어. 신분증만 가져갈 건데 신분증만 있으면 돼. 신분증만. 예. 누구 신분증? 소공 거. 소공 거. 예, 요것만 있으면 돼. 신고서는 가져가야 돼? 그건 당연한 거고. 신고서 안 가져가면 뭐하러 가는 거야. 예. 그죠? 예, 신고서 가져가야지. 예. 신고서를 안 가져가면 인물 자랑하는 거잖아. 예. 왜 가는 거야, 거기. 그러니까 신고서는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예, 신분증 가져간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공을 대리하는 건 누구만 대리한다고? 소공만. 중개보조원 대리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분 확인하고 이제 본인 확인한 다음에 신고 필증 발급할 건데, 요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신고관청의 처리. 확인한 후에, 자,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방문 신고하면 뭘 확인하겠어, 관청에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겠지? 근데 전자적인 신고일 때는 어떻게 확인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서를 확인할 거 아니야. 뭘 어떻게 써왔는지. 이거는 안 넘어가. 다음 화면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넘어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육안으로 확인하지만 이건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거야. 해서 이제 확인한 후에 뭐를 발급해? 신고 필증을 발급해. 발급하는데 이 신고 필증의 기능이 중요해. 이거는 뭐 할 때 필요? 등기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예요. 이거 좀 중요하고요. 공시법 시간에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검인계약서 필요하다 이런 말 많이 배우거든요. 그럼 검인계약서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 이거 있으면 검인은 필요 없으니까. 이해됐죠? 네, 그래서 검인계약서 어쩌고 나오면 신고필증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교환계약을 생각해 볼까요? 교환계약은 신고를 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러니까 교환계약은 등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 그때는 검인계약서가 필요해. 근데 매매 같은 거는 검인계약서가 이제 필요 없는 거야. 왜냐면 신고필증을 첨부하면 되니까. 질문. 신고필증 잃어버리면 어떡해? 재교부. 무료, 유료? 무료야, 이거는. 왜 이건 무료냐면 이게 의무잖아, 이게 의무. 근데 이걸 돈을 받으면 세금하고 똑같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돈 안 받아. 이쪽 제도는 돈 받는 게 없어. 이건 항상 무료야. 그러면 이면제 같은 거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면제 같은 거 필요하면. 관청에 가서 신고필증 좀 계속 해달라고 하면 이면제 쓰면 되겠네. 그죠? 이건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계속 무료로 해주는 거야. 예. 대신 이제 공무원들한테는 찍히긴 하겠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한 문제 나와요. 여기까지가 개관이거든. 여기까지 일단 한 문제 나오고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신고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신고서에서 하나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